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대학생이 밝힌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국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복잡성. 중국, 일본, 한국은 서로 가까운 이웃 국가이지만 국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흔히 동아시아 몬스터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대국들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주요 플레이어로는 중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북한, 러시아까지 포함됩니다. 이 중 4개 국가는 핵 보유국이며 3개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또한 세계 5대 경제 강국 중 3개가 이 지역에 속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세계 GDP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더욱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국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요소에서도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가 간 경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들 국가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쳐왔지만 동시에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식민지 역사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도 역사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에는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은 여전히 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일본과 한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서로의 산업 경쟁력을 의식하면서 경제적으로 민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은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제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 나라 간의 외교적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는 국가 간 외교 전략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미국과의 강한 협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중국은 자체적인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긴밀한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중국, 일본, 한국이 협력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지만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는 갈등 요소가 많아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미국의 개입과 한일의 전략적 입장. 일본과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동맹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두 나라는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기지가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 실패로 간주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중국 견제의 핵심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정치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중국, 일본, 한국의 관계의 개선이 단순히 3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을 확대하고 한국의 방위비 협상을 강화하는 등 두 나라의 안보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일본, 한국이 통합된 형태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면
이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마주할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 이후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은 동아시아의 강력한 통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미국이 이러한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미국은 한일 양국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의 개선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 한국이 긴밀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개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점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동아시아에서의 한중일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최대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가까워지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도발로 인식합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내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을 때 북한은 이를 혁명적 우정의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경계해왔으며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통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미국 및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며 한중일이 협력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자체적인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적으로도 드러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일정 부분 지지하며 북한을 통해 미국과 서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한중일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강한 외교적 연대를 형성할 경우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점 역사적 문제와 감정적 갈등.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중국에서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역사적 문제는 한중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본은 여전히 전범들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한중일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역사적 문제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및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 신뢰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적 갈등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랫동안 전쟁을 반복했지만 결국 유럽연합 이후라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은 유럽과 다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후 과정에서 서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통해 신뢰를 쌓아갔지만 일본과 한국, 중국은 아직 그러한 화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보다 명확한 사과와 보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중일이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미래의 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 공동 연구, 교육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만이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갈등, 미국과의 동맹 문제,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역사적 갈등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가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중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국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